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뵈니까 반갑지요? 오늘은 삶의 덫, 스키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한번 지금까지 배운 거 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자연치유 건강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연치유 건강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다.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음식의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이 온다. 즉 자연식에서 가공을 하면 할수록 음식의 본성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음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자연치유 건강법의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마음의 본성에서 멀어지면 병이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마음의 본성은 기쁨과 행복한 삶입니다.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때부터 병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습관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온다. 습관은 균형, 조화, 밸런스입니다. 우리 삶이 균형과 조화와 밸런스를 유지했을 때의 습관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온도라고 했어요. 수족냉증, 하복냉증 이런 차가움이 결국은 온도의 문제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발 따뜻하게 하는 방법과 아랫배 따뜻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세혈관을까지 혈액순환을 시키는 이런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온도의 본성이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연치유 건강법에서 배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3강은 삶의 덫.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기쁨과 행복으로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찾아볼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삶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스키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암과 마음의 관계에서 1강에서 얘기했던 거죠. 모든 병은 발병의 그 근본 원인 안에는 마음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종양심리학자들이 연구에 의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특히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네 가지의 마음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늘 거칠애를 하는 성향. 타인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늘 자기를 변호하려는 경향. 이것은 선인인 척하는 경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불안한 기분에 쉽게 빠지는 성향. 이것을 우리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 감정인 불안이나 분노나 절망감, 우울감, 외로움 등 이런 감정에 쉽게 빠져드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암이라는 병이 잘 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봤고요. 네 번째,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의해서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차림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된 삶을 릴렉스하는 그런 능력조차도 부족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신의 감정 표출구가 없다라고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긴장된 삶을 바꾸는 방법이 종양심리 마음테라피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종양심리학에서 이 강에서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했었죠. 이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똑같은 질병을 진단받고 똑같은 암을 진단받고 똑같은 치료를 한 거예요. 표준의학 치료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는 환자도 있는데 반해서 점점 나빠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도대체 왜 생기는가라고 하는 그 의사의 의문에 의해서 이 종양심리학 이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놀라운 것이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종양이, 특히 암세포가 빨리 성장하고 나았는데 재발이 잘 되는 사람은 암 진단 후에 7가지 부정적 감정에 쉽게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7가지 부정적 감정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어요. 두 번째가 절망감, 세 번째 불안, 네 번째 분노, 다섯 번째 자책감, 여섯 번째 죄책감, 일곱 번째 배신감, 기타 우울감이라든가 외로움 등의 이런 감정에 쉽게 빠져들면서 암과 싸워야 될 내 몸의 자기 치유력을 엉뚱한 이런 부정적 감정과 싸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암과 싸워야 되는데 이 암과 싸우지 않고 부정적 감정과 계속 자기 거기 안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병과 싸워서 이겨내야 할 에너지를 부정적 감정에 소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밝혀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암에 오는 원인과 또 암의 성장 원인, 재발 원인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 이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스키마, 즉 삶의 덫에 우리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이 암 진단 후에 이 7가지 부정적 감정에 쉽게 빠져드는지 이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스키마, 어렸을 때부터의 삶의 덫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스키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만 선생님은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즐겁게 지내셨는지요? 라는 인사법을 썼는데 우리 종양심리 마음테라피에서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상냥하게 살으셨는지요? 이게 우리의 인사법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인사해 드릴까요?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상냥하게 살으셨는지요? 이 상냥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정적 감정에 대한 연구는 마음을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돼요. 1900년대죠. 1900년대 초에 프로이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정신을 분석하는 의사가 한 분 나오시죠. 이 정신 분석으로 7가지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꿈의 해석이라든가 최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세대 어떤 정신이야기라고 할까요? 마음이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깊이까지 연구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고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거의 다 원인을 다 찾아나게 된 거죠. 하여튼 이 프로이드의 제자가 되는 아론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1960년대에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서 알아차리고 행동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7가지 부정적 감정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냈던 정신과 의사가 되는 거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2세대 정신이야기다, 마음이야기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안 되니까 계속해서 조금 더 발견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그의 제자인 1990년대에 이제 제프리 영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7가지 부정적 감정이 삶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돼요. 즉 삶의 덫, 스키마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정신의학 분야의 제3세대 정신의학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해가면서 마인드와 바디, 스피릿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마인드와 바디, 스피릿을 통합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통합의학의 또 의미이기도 해요.
7가지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을 찾고 그 7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7가지 건전한 감정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암 환자와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 관리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마인드와 바디와 스피릿까지 치료할 수 있는 종양심리 마음 테라피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해요. 오늘은 이 정신의학 이 3세대에 해당되는 마인드, 바디, 스피릿 메디슨에서 이 삶의 덫에 대해서 스키마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여기서 삶의 덫, 스키마란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서 일생을 통해서 반복하는 마음의 하나의 습관이더라. 그래서 마음의 가장 큰 특징, 마음은 길란길로 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길렀던 길로 계속 가서 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또 의학계에서 밝혀지게 되죠.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3살 이전에 형성된 것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키마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생겼던 것이죠. 그 스키마, 삶의 덫에 걸려서 그 안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알아차림이 부족해서 이런 병의 원인이 되는 긴장된 삶을 살고 있고 병의 성장을 시키는 이런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서 살고 있으면서도 알아차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 또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지금까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복해서 불안이나 분노나 절망이나 자책감이나 어떤 우울감, 외로움 이런 배임신의 감정들 이런 거에 우리가 쉽게 빠져지는 이유를 이제는 이 3챕터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차릴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이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나를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소통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종종 많이 있죠. 이런 원인도 이곳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충분히 어떤 사랑하거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종종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이 삶의 덫 스키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인정받고 성취를 얻는데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도 행복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여전히 자신은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다른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 중에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결국 병이라는 세포의 언어로서 그렇게 살지 마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암이라는 질병, 난치병이라는 병이라는 거죠. 이 암이라든가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미래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종종 올라오게 되고 몸이 또 조금만 어디가 뭐 증상이 나타나도 또 혹시 재발했나? 또 이게 마음이 전이 됐나? 뭐 이런 생각들, 이런 불안들이 왜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또 이야기를 같이 할까 합니다. 또 일반적인 또 암이 아니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뭐 결혼도 잘하셨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있고 직업적인 성공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속으로는 종종 이 삶을 음미할 수도 없고 또 공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안하고 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원인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차서 알아차리시고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즉 본성에서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이 스키마 테라피 즉 삶의 덫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덫, 스키마에 빠져 있는지 이걸 알아차리셔야만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 스키마 삶의 덫의 원인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요? 부모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또래 아이들, 어렸을 때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히 3살 이전입니다. 언어가 발달하기 전이에요. 이 언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감각과 느낌으로 알아차립니다. 그 감각과 느낌,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을까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감각과 느낌으로 우리 몸에 기억된다.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저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감각과 느낌의 기억이 평생의 어떤 자기 삶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키마 이론의 핵심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했고, 엄마 아빠의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후성 유전학이 나오면서 유전자에 의한 것은 5%, 나머지 엄마의 그런 감각과 느낌, 이런 것들이 기억돼서 새로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95% 영향을 미친다라고, 요새는 의학도 발달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는 본성으로부터 멀어져 가지 않는, 본성에 가까이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학문이 발달할수록 우리 삶은 더 윤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이 삶이 윤택하신가요? 윤택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삶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덫은, 이 스키마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타인과 관계하는 모든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삶의 덫, 이 스키마 때문에 우리는 7가지 부정적 감정, 두려움과 절망감과 불안과 슬픔, 분노 같은 이런 감정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 병원에 가시죠. 그러면 꼭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약을 이렇게 처방해 주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환자들이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제 환자들이 요즘 또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욕심과 집착이 원인입니다. 그걸 내려놓으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환자들이 상당히 똑똑해지셨습니다. 우리가 진료를 하다 보면 다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선생님은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환자들이 똑똑해지니까 의사들이 힘들어요, 요즘. 그래서 또 의사들 나름대로의 삶의 덫, 스키마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는 아직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바디의 치료에는 이 프로예요. 하지만 마인드와 스피릿 분야에 가서는 우리가 공부할 분야가, 아직도 발전해야 될 분야가, 의학 분야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마인드와 이 스피릿 분야 때문에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수명이 제일 짧은 거 아시죠? 평균 수명이.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요즘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마인드, 바디, 스피릿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의사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 의사들도 이 삶의 덫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는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까지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제하고 있는데요. 이미 서구에서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통합의학 개념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종양심리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나오면서 마인드와 스피릿에 대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미국은 상당히 더 많이 발전해서 의사 선생님도 이런 공부를 하시는 전문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요, 우리들이 가장 쉽게 빠져드는 11가지 삶의 덫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나는 어떤 삶의 덫에 빠져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핵심이에요. 내가예요, 내가. 내가 어떤 삶의 덫에 빠져서 이렇게 7가지 부정적 감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이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어렴풋이나마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걸 알아가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나는 왜 불안과 분노, 두려움, 절망감, 우울감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에 반복적으로 빠져들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해결책이 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을 알으셔야만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2500년 전이죠. 소크라테스는 제자들한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큰 명제였어요. 너 자신을 알아야 너답게 살 수 있고 나한테 상냥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왜? 너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물어봤다고 해요. 소크라테스한테. 그러면 선생님은 너 자신을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소크라테스의 답이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걸 알고 있다. 라고 이런 명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25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지식의 축적은 아직 부족한 인간에 대한 어떤 마인드, 바디, 스피릿에 그것이 있다.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초창기 제 1세대예요. 근데 25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이 공부를 하시면은 바로 아마 3개월 이내에 나 자신이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이라고 하는 마인드, 바디, 스피릿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니까요. 근데 아직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마음의 종이에요. 마음에 막 끄달려 다니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삶의 덫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삶의 덫 스키마를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제프리 영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드린 설문지예요. 보내드린 삶의 덫 설문지를 한번 보시죠. 이 설문지를 통해서 나의 과거에 어렸을 때 나는 어떤 삶의 덫에 걸려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정보와 비밀이죠. 그래서 나의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함부로 보여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을 때 이때 보여주시면 돼요. 너무 심사숙고하지 마시고요. 그냥 느낌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1점에서 6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항목마다 자신의 감정이 1점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6점으로 갈수록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2년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이전에 느꼈던 그 감정은 세모 표시를 할 거고 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감정은 0표를 할 거예요. 2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년 이전은 과거의 감정이고 2년 이후는 현재의 감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모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 가시면 됩니다. 각 항목마다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항목은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 B다 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A, B. 두 번째 항목은 한 장에 두 가지 항목씩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항목은 MA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 항목에는 쭉 넘겨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넘기시면 마지막 항목에는 ET다 라고 해서 한 장만 이렇게 한 장에 한 개 항목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11번째입니다. 이 11개의 대표적인 이 삶의 덫 이것을 영문 약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10개 문항씩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게 만들었어요. 자, 일단 한번 체크를 다 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설문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 다 하셨죠? 예, 각 항목에 4점짜리 이상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며 4점짜리 이상이 있는지 끝까지 다 이제 작성하셨다면 제일 마지막 장을 보세요. 제일 마지막 장에 각 문항별로 스키마 점수 분석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푸른색에 스키마 점수 분석이라고 쓰여 있죠. 첫 번째 A, B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버림받음의 덫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문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과 학대의 덫이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세 번째는 정서적 결핍의 덫이다라고 쓰여 있어요. 네 번째는 사회적 소외의 덫이다라고 쓰여 있고 다섯 번째 의존의 덫, 여섯 번째는 위험의 덫, 또 취약성의 덫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곱 번째가 결함의 덫, 여덟 번째가 실패의 덫, 아홉 번째가 복종의 덫입니다. 열 번째 엄격한 기준의 덫이에요. 마지막 11번째가 여기 보면 ET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다 영문 약자예요. 앞에 것은 특권의식의 덫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서 11개의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삶의 덫을 설문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다 작성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점수 합계를 한번 보세요. 10개 항목별로 그걸 합쳤을 때 최저 점수는 10점이에요. 최고 점수는 60점인데요. 60점이 나오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데 평균 점수가 한 30점 정도 되니까 30점 이상이면은 이 덫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점수가 올라갈수록 이 덫에 심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20점 이하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덫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만은 4점 이상짜리가 각 항목에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 덫을 유의 있게 보셔야 돼요. 자기가 걸려 있는 덫일 수 있어요. 점수가 높을수록 이 덫에 심하게 걸려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2년 이전 과거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 그 덫에 그러면 걸려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2년 이내 현재 점수가 높으면 현재도 그 덫에 걸려 있어서 마음에 끄달려 다니고 있다. 마음의 난민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과거의 점수가 없다, 있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즉 과거의 점수가 높았는데 현재 점수는 낮다. 그래서 현재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지만 과거의 점수가 높고 현재 점수가 낮으면 그것은 잠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나한테 잠복돼서 아직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마음 공부 많이 하시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스스로 터득하신 분들도 있어요. 스스로 릴렉스하는 방법이 터득되신 분은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소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점수 합계 옆에 보시면 주황색 바탕 위에 각 항목에서 높은 점수 4점 이상이라고 쓰여 있어요. 각 항목별로 4점, 5점, 6점짜리가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4점짜리 이상이 각 항목별로 1개 이상 있으면 그 덫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4점, 5점, 6점까지 여러 개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그 덫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지는 거예요. 걸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점수가 높은 것이 많을수록 심하게 걸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구분해서 과거와 현재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가던 길로 가던 것이 이제 제3의 길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될 거예요. 삶의 덫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11개의 삶의 덫을 하나씩 공부해 볼 거예요. 특히 자신이 해당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원인을 알아차리시면 그때부터 알았으니까 이제 소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지가 타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근본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끄달려다니고 허우적거렸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정적 감정의 근원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덫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이렇게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쉬셨다가 11가지의 삶의 덫, 나는 어떤 삶의 덫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근원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잠시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